수술하고 이틀에서 3일 정도까지는 냉찜질을 좀 권장을 하는데요. 보통 이제 온찜질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이제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면서 붓기를 이제 빨리 빠지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가끔 뭐 붓기를 빼기 위해서 뭐 스테로이드 주사나 이런 걸 처방하기도 하는데. 안녕하세요. 성형외 방석 처음성형외과 이방석 원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코 성형 후에 붓기를 좀 초고속으로 빼는 그런 꿀팁들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뭐 특별한 거가 있진 않은데 이런 조그만 것들이 모여가지고 붓기를 좀 빨리 빠지게 할 수가 있으니까 오늘 좀 잘 들어보시면 앞으로 수술하실 분들한테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둬야 될 점은 코 성형에도 이제 다양한 수술 방법이 있고 또 이제 개인마다 이제 수술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뭐 그에 따른 붓기나 뭐 출혈 상태, 통증들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피부 두께나 아니면 뭐 실리콘을 넣느냐 아니면 보형물을 쓰지 않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붓기도 많이 달라질 수 있고 체질이나 이제 뭐 질병 유무 같은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보통 좀 피부가 얇으신 분들이 좀 붓기가 좀 빨리 빠지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보형물을 쓰는 분들보다는 보형물 안 쓴 경우에 좀 더 붓기가 좀 빨리 빠지는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환자들이 있어요. 원장님 뭐 친구는 붓기가 뭐 3일 만에 빠졌는데 저는 일주일이 넘도록 붓기가 왜 남아있나요? 이런 거는 사실 뭐 아까 말했듯이 뭐 기본적인 붓기를 좀 많이 부을 수 있는 그런 소인이 좀 다를 수가 있고 수술 방법에 따라서 좀 붓기가 차이가 좀 날 수가 있습니다. 복코 교정이나 이런 걸 했을 때 좀 더 붓기가 오래가는 그런 경향들이 있으니까 본인이 어떤 수술을 하셨는지 잘 생각을 해보시고 이 정도의 붓기가 좀 빠지겠구나 이런 걸 좀 미리 예측하시는 것도 뭐 일상생활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붓기 빼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뭐 찜질이 있죠. 온찜질, 뭐 냉찜질 이런 게 있는데 수술하고 이틀에서 3일 정도까지는 뭐 냉찜질을 좀 권장을 하는데요. 뭐 수술 당일날하고 뭐 다음날 아이스팩으로 찜질을 해주시는 게 출혈을 좀 멈추게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냉찜질을 하면은 혈관이 수축이 되면서 출혈이 좀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때 중요한 점은 한번 할 때 뭐 5분에서 10분 정도 이 정도 짧게 해주시고 한 30분에서 1시간 좀 쉬었다 이렇게 해야지 혈액순환에 좀 방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뭐 혈액순환이 안 되면은 그 붓기가 더 오래 유지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조심하셔서 시간을 좀 너무 길지 않게 얼음찜질을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얼음찜질을 하면은 아무래도 뭐 붓기도 붓기인데 통증에도 약간 도움이 되니까 길게 말고 자주 해주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코 수술을 한 경우에는 혈액순환이 나중에 합병증이나 이런 거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뭐 한 번 할 때 얼음찜질을 저는 이제 5분 안쪽으로 하시라고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있고 하고 나서는 꼭 어느 정도 텀을 두시고 이렇게 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수술하고 나서 3일 정도가 지났을 때는 이제 안쪽에 출혈은 어느 정도 멈춘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약간 온찜질을 해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보형물을 넣으신 분들은 온찜질을 딱히 권해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형물을 넣게 되면은 아무래도 균 번식이 좀 따뜻한 환경에서 잘 자라나기 때문에 온찜질을 저는 딱히 권해드리고 있지는 않은데요. 붓기로만 보면은 사실 온찜질을 하면은 붓기는 확실히 조금 더 빨리 빠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형물 넣지 않고 수술하신 분들은 3, 4일째 온찜질을 하라고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온찜질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뭐 혈관을 좀 확장시켜주고 이제 림프계를 좀 확장시켜서 이제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면서 붓기를 이제 빨리 빠지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 후에는 감각이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너무 뜨거운 찜질이나 이렇게 하면은 화상을 좀 입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온찜질이라는 게 뜨거운 찜질이 아니라 미지근한 정도의 찜질을 해도 충분히 효과가 있으니까 너무 뜨겁지 않게 온찜질을 해주시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보통 수술하고 나서 좀 중요한 게 수술 부위가 심장보다 좀 높게 유지해주는 게 아무래도 혈액순환이 좀 더 좋게 되면서 이제 붓기가 우리가 아래로 내려온다 그러죠. 심장보다 높게 유지해주는 게 이제 붓기에 많이 도움이 되는데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코 수술하고 났는데 뭐 앉아서 자야 되냐 뭐 자기는 일주일 동안 앉아서 잤다. 사실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내가 봤을 땐 주무실 때는 뭐 한 15도에서 좀 약간 높은 베개에 베는 정도 하고 주무시고 사실 뭐 잠을 너무 못 자도 오히려 더 붓기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피곤함이나 아니면 뭐 너무 많이 자도 이제 붓기도 하잖아요. 그런 게 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제가 봤을 때는 뭐 15도에서 30도 사이 이 정도로 하고 약간 높은 베개에 베고 주무시라고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보통 우리가 웬만하면 잘 누워있진 않으니까 누워있을 때도 약간은 좀 등받이 같은 걸 해서 주무실 때 말고 누워 계실 때 이렇게 등받이 같은 걸 해서 좀 높게 유지하는 게 당연히 도움이 되겠고 뭐 스마트폰을 본다든지 아니면 책을 본다든지 고개를 숙이고 뭐 있다든지 뭐 물건을 좀 줍기 위해서 뭐 힘을 쓴다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힘쓰면은 초기에는 피가 다시 터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좀 자제를 해주시는 게 초기에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수면 시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듯이 뭐 너무 많이 자도 좀 붓고 좀 적게 자도 부을 수가 있으니까 한번 보통 우리가 한 8시간 자는 게 가장 좋다고 하죠. 그 정도 주무시는 게 가장 좋은데 보통 집에 계속 계시니까 좀 많이 부어서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뭐 운동이나 뭐 이런 뭐 간단한 뭐 산책 같은 거 해도 되냐 물어보시는데, 뭐 산책이나 스트레칭 같은 거는 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우리 붓기가 혈액순환이나 림프 순환에 의해서 많이 이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산책이나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이제 신진대사를 조금 활발하게 해주시면은 붓기 완화에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코 수술 하셨을 때는 이제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아무래도 실내에서 좀 약간 활동을 해주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기에는 뭐 코를 막기도 하고 이제 코 안쪽이 부어가지고 숨 쉬는데 약간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간단한 이제 산책 정도는 괜찮은데 약간 뭐 숨이 가쁠 정도 운동을 하는 거는 그렇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고, 완전 초기에는 혈관이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무리하게 운동을 하거나 이런 하는 것은 좀 자제를 해주시는 게 좋고, 무거운 물건 드는 것도 자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수술 직후에는 이제 표면이나 상처에 이제 자외선이 좀 닿으면은 뭐 착색이 될 수도 있고 아무래도 붓기에 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외선을 좀 차단을 해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더운 여름에 이제 수술을 하신 경우에는 땡볕에서 산책하는 것보다는 좀 선선할 때 산책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땀이 좀 이제 많이 나지 않는 정도 선에서 이제 산책을 하거나 뭐 가볍게 스트레칭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식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뭐든 뭐 잘 드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는데, 초기에 뭐 일주일 안쪽에는 사실 너무 자극적인 음식이나 우리 뭐 라면 먹고 자면 붓는다고 하죠. 너무 짜거나 좀 자극적인 음식은 좀 피해 주시는 게 붓기에 좀 영향을 줄 수가 있고, 또 자극적인 음식을 또 드시게 되면은 뭐 재채기나 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코를 풀거나 이제 뭐 재채기 나오는 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재채기가 뭐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코를 풀거나 기침이 뭐 심하게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을 미리 만들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병원에서 처방을 할 수 있는 이제 가끔 뭐 붓기를 빼기 위해서 뭐 스테로이드 주사나 이런 걸 처방하기도 하는데, 특별히 많이 부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저는 따로 이제 그런 걸 맞으라고 추천드리지는 않고, 이제 뭐 코가 좀 많이 부어 있는 경우에 뭐 저희 뭐 필러 녹이는 주사 있잖아요. 붓기를 같이 빼는 주사이기 때문에 그런 주사를 놔드리거나, 많이 심한 경우에는 뭐 스테로이드 주사를 놔드릴 때도 있고 뭐 약을 며칠 처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은 이제 찜질이나 자세만으로도 붓기 같은 거 많이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그런 걸 좀 더 신경 써서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붓기 주사나 이런 걸 맞게 되면은 아무래도 비용도 좀 드니까 그런 것보다는 이제 평소 생활에 좀만 신경을 쓰셔도 붓기를 좀 더 빨리 뺄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좀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흡연이나 음주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뭐 흡연은 붓기도 붓기인데 그 니코틴이 혈관을 수축시켜가지고 혈액순환을 안 좋게 하기 때문에 코 수술할 때 흡연은 정말 절대 하면 안 되죠. 원래 피시는 분들은 최소 한 달 정도는 좀 피하시라고 하고, 그리고 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흉터가 염증 반응으로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술을 사실은 한 3달까지는 좀 피하시는 게 그런 흉터 형성 과정에서도 좀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수술하고 나서 부목하고 테이핑을 이제 해드리는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붓기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거든요. 이제 부목을 좀 눌러서 우리가 좀 지혈을 하는 효과를 얻을 수도 있고, 테이프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건 정말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부목은 너무 불편하니까 5일 정도 유지를 하고, 이제 테이프는 한 일주일 정도는 최소한 유지를 하는 편이고, 조금 많이 붓는 분들은 조금 더 유지하는 경우도 가끔 있고, 붓기가 빨리 빠진다 이런 분들은 좀 빨리 떼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코 수술 후 입모드나 시술 등은 언제쯤 해야 되나요? 사실 코 수술을 하고 나서 이런 시술들은 크게 뭐 지장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뭐 붓기가 좀 있는 상태니까 수술을 할 때 같이 하는 것도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이고, 하고 나서는 한 2주 정도 지나고 나서 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 코 주변에 시술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면 크게 상관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뭐 드레싱도 돼 있고 하니까 시술 받는 게 뭐 여의치가 않을 것 같긴 하네요. 콧볼의 점막 붓기 때문에 코로 숨을 잘 못 쉬고 이상한 콧물이 나오는데 이런 것도 좀 그런 건가요? 코 수술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우리가 눈 수술하면 눈이 붓는 것처럼 코 안 점막도 붓거든요. 또 분비물도 많이 분비되게 되고, 그래서 코 수술을 하게 콧물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 코를 절대 풀면 안 됩니다. 코를 풀게 되면은 안쪽에 이제 보통은 안쪽에 녹는실로 그런 봉합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런 게 뜯어져서 오는 경우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좀 이제 연골이 노출이 될 수가 있어가지고 좀 안 좋을 수가 있거든요. 코 점막이 이제 부어가지고 콧물도 많이 나고 하는데, 콧물 흘러내리는 것만 좀 닦아내고 코는 풀지 않는 거를 이제 추천드리겠습니다. 코 푸는 건 언제까지 안 풀어야 되나요? 저는 이제 한 달 정도 지나서부터 코 안을 좀 이제 청소하거나 풀어도 된다고 이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코 수술 후 직장인분들이 이걸 제일 궁금해 하시던데요. 붓기 언제 빠지나요? 붓기 어떻게 빨리 빼나요?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만 지키면 붓기 빨리 빠집니다. 지금까지 처음처럼 성형외과 이방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